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실한TV 엄현석 회계사입니다. 한동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절세 영상이 지금 시기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에 또 다른 주제의 영상을 좀 했는데요. 이 지금 힘든 시기가 언젠가 지나가겠죠. 그래서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0년에 적용될 그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그 세금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좀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를 갖고 만들었지만 사실 이 계산 자체를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고 어떻게 계산되는구나 뭐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산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국세청에서 요로 할 때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을 추징하겠다 뭐 이런 사례가 좀 있어서 그것도 같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 계산 사례를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한 4천만 원 정도 승용차를 구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4천만 원 정도면 이 정도 차가 되겠죠. 이렇게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 원, 보험료 50만 원, 유류비 200만 원, 자동차세 50만 원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총 1,100만 원입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5년간 정액법 감가상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1단계 세무조정이 있다고 그랬죠. 1단계 세무조정은 업무에 사용하고 있느냐 라는 걸 먼저 따지는 세무조정입니다. 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1,500만 원까지는 그 비용 인정해 준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전체 총 비용이 1,100만 원인데 한도는 1,500만 원이니까 이때는 전액 비용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단계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2단계 세무조정은요, 감가상각비만 따로 떼서 한도 800만 원을 넘느냐를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 한도가 800만 원이니까 전액 비용 인정받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4천만 원 정도의 차량 취득하셨을 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 이내에 차량 유지비가 발생하신다면 세금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시면서 차량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2020년 1월 1일에 2억 정도 차량을 구입했고요. 3년 뒤 8천만 원을 처분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2억 정도 되는 차량은 이 정도 차인가요? 이때 이 감가상각비는 4천만 원, 보험료 200만 원, 유류비 1,600만 원, 자동차세 200만 원이 발생해서 총 6천만 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5년간 정액법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2억에서 나누기 5를 하셔서 4천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때 운행기록부를 열심히 써서 내가 업무에 90%를 썼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단계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일지를 통해서 90%까지는 업무에 사용했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요.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던 10%, 6천만 원의 10%인 600만 원은 비용을 인정 못 받게 됩니다. 또 2단계 세무조정을 해줘야겠죠. 이 2단계 세무조정은 바로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인데 아까 감가상각비 발생액 중에서 업무 미사용 10%는 이미 비용 인정이 안 됐고요. 업무 사용 비율인 90% 내에서 8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인정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4천만 원인데 90%, 업무 사용 비율 90%인 3,600만 원과 800만 원을 비교해서 800만 원 초과분이 2,800만 원이 되는데 이 2,800만 원만큼은 그 2단계 세무조정에서 비용을 인정 안 해줍니다. 아까 1단계 세무조정에서는 전체 비용의 10%를 비용 인정 안 해줬고요. 2단계 세무조정에서는 2,800만 원을 비용 인정 안 해줬습니다. 요게요, 제가 아까 3년 뒤에 판다고 했죠. 제가 3년 뒤에 8천만 원 처분한다고 가정했죠. 그때
이 비용 못 받았던 8,400만 원은요, 처분한 연도에 800만 원씩 비용 처리되고요. 그 다음 연도에 또 800만 원 비용 처리되고요. 또 그 다음 연도 800만 원 비용 처리가 돼서 이 불인정된 금액이 없어질 때까지 비용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 계산 사례는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2억 차량을 구입했고요. 3년 뒤 8천만 원을 처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총 6천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일지를 안 썼을 때는 1,500만 원까지는 비용 인정해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1,500만 원까지는 무조건 그냥 업무 사용 비율을 100%로 보겠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1,5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업무 사용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세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차량 유지하면서 발생한 전체 총 비용에다가 1,500만 원까지 업무 사용 비율로 하기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업무 사용 비율이 25%다. 마찬가지로 1단계 세무조정 해줘야겠죠. 총 6천만 원이 발생한 것 중에서 25%만 업무 사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1,500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해주고요. 업무 비사용 75% 비율인 4,500만 원만큼은 비용을 인정 안 해줍니다. 1단계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감가상각비 4천만 원에서 업무 사용 비율이 25%를 곱한 1,000만 원과 800만 원을 비교해서 200만 원은 비용 인정 못 받게 됩니다. 2단계 세무조정에서요. 마찬가지로 3년 뒤에 처분한다고 했으니까 3년 동안 총 600만 원의 비용을 인정 못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했을 때 800만 원보다 작기 때문에 처분한 연도 즉시 600만 원은 비용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좀 이해하시려면은 2단계 세무조정,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에서 비용 인정 못 받았던 금액은 처분할 때 8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되는데, 800만 원보다 비용 처리가 안 된 금액이 더 작았을 경우에는 그 처분한 연도 즉시 비용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용 처리가 되게 돼 있다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행일지를 썼을 경우와 안 썼을 경우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년도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2억짜리 차를 샀을 때 운행일지를 썼을 경우와 안 썼을 경우 1단계 세무조정에서 운행일지를 안 썼을 경우에는 4,500만 원만큼 비용을 인정 안 해줬고요. 운행일지 썼을 경우에는 600만 원만큼만 비용을 인정 안 해줬기 때문에 차이가 3,900만 원이 났고요. 2단계 세무조정에서는 운행일지를 안 썼을 경우에는 그 감가상각비 중에서 200만 원만큼은 비용 인정 안 해줬고, 운행일지를 썼을 경우에는 2,800만 원만큼만 비용 인정 안 해줘서 그 차이가 1,300만 원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운행일지를 쓰는 것이 1,300만 원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용되는 세율만큼 이익이다. 차량 비용이 1,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이라면 운행일지를 쓰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라는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취득했을 경우에 대한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렌트나 리스했을 경우, 그 렌트와 리스는 뭐 세법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렌트 했을 경우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렌트를 했고 그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억짜리 차량을 렌트한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렌트가 종료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 렌트료는 뭐 연간 4천만 원, 보험료는 200만 원, 유류비는 1,600, 자동차세는 200만 원 나온다고 해서 총 6천만 원이 차량 관련 비용이다. 업무 사용 비율은 그냥 90%로 가정할게요. 아까 예제랑 동일하게. 이랬을 경우에 1단계 세무조정으로 전체 총 6천만 원 중에서 업무 사용 비율이 90%였으니까 5,400만 원은 그냥 비용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 10%인 600만 원은 비용 인정 안 해주는 거. 아까랑 동일하고요, 여기까지는. 근데 렌트 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 상당액이라는 개념으로 그 2단계 세무조정을 해주는데, 렌트의 경우에는 전체 렌트료에서 70%만큼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과 한도 800만 원을 비교해서 2단계 세무조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2천만 원 비용을 불인정 받고요. 요게 동일하게 5년 동안 적용된다고 했을 때 2단계 세무조정에서 총 1억 원을 비용 인정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1억 비용 불인정 받은 금액은 결국에는 렌트가 종료하고 나서 다음 연도부터, 오타가 있네요. 다음 연도부터 8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되고요. 또 그 다음 연도 8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돼서 요 1억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2월 돼서 비용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렌트가 끝나도 그때 여태까지 비용 인정 안 됐던
그 금액들은 그 다음 연도부터 800만 원씩 감가상각 되듯이 비용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년 안에 다 비용 털 수 있었는데 여기 이제 2020년에 바뀌어가지고 비용 인정 안 된 금액들이 없어질 때까지 뭐 상각해 나간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계산 사례를 좀 봤고요.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최근에 나온 그 업무용 승용차 추징 사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업무 사용성이 없으면 추징당한다 입니다. 개인인 경우, 개인인데 업무용 수용차를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업무용 수용차가 3대가 있어요. 근데 한 대는 내가 사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업무에 쓴 게 아니라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뭐 여행 간다든지, 또 한 대는 또 배우자가 쓴다든지, 또 한 대는 또 자녀 또 혹은 형제 자매가 운영하고 있다. 이랬을 때는 추징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를 3대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고소득이실 거예요. 고소득 개인 사업자이실 겁니다. 국세청은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추징하겠다, 조심해라. 그 다음 사례도 비슷합니다. 운행일지를 허위로 쓰는 거예요. 허위로. 뭐 100%로 다 맞춰버리는 거죠. 사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게 업무에 쓸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고, 이게 100%가 되기가 사실 힘든데 그냥 100%라고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지출 증빙을 비교 분석해서 추징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카드 쓴 날짜 쭉 나오고 내가 어디 이동한 날짜, 뭐 하이패스 기록 이런 거 쭉 있으면 뭐 대사에 보면 뭐 나오잖아요. 대충 요 날에 어디 갔는데 어떤 지출이 있었는지. 요즘은 뭐 다 전산이 돼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추징하겠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돼서 벌써 3번째로 올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댓글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